안녕하세요. 돈플래너TV 돈 되는 강의를 통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저는 발라드 동물병원 양승혁이라고 합니다. 많은 컨설턴트들이 총산자수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농장에서 총산자수 개선하기 어려우시죠? 제가 오늘 이 총산자수를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화상 임신 진단기를 활용하여 총산자수를 예측하고 교배 시 문제점 파악 및 이를 활용한 임신 후기 사료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농장의 총산자수의 개선에 어려운 점입니다. 이 농장의 총산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이 분만사에서 보면 입식 체형, 전출 체형, 사료 섭취량, 포유일수 등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요. 이 교배사 같은 경우에도 재기 발정일, 교배사의 사료 섭취량, 교배 후에 이동 여부, 그다음에 발정 확인 방법 같은 것들이 이 교배사에서 총산자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임신사 같은 경우에는 임신돈의 사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임신사의 환경, 임신돈의 이동 횟수 같은 것들이 이 총산자수에 곳곳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장에서 총산자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농장에서 첫 번째로 이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산자수를 사양관리적으로 개선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교배하고 나서 이 114일 후에 이 총산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을 하면 시험을 보고 나서 114일 후에 확인하게 되는 거죠. 그럼 이 중간중간에 생기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신기간 중간에 총산자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쉽게 농장의 성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착안을 했는데요. 임신 진단은 보통 24일에서 28일 진행을 합니다. 이때 임신 진단을 통해서 이 태낭수, 실제 착상되어 있는 이 태낭의 수를 측정하면 이 총산자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태낭수 측정을 통해 총산자수를 예측하면 이것이 교배 전 분만사의 모돈에 대한 문제인가, 아니면 임신사에서 체류하면서 태낭이 흡수돼서 배아가 흡수돼서 산자수가 떨어지는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게 됩니다. 태낭수 예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, 첫 번째로는 이 3주 전에 교배한 그룹에 대한 대략적인 총산자수를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이 3주 전에 교배가 잘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114일 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3주 전에 이 태낭수 평가만을 통해서 이 총산자수를 대략 예측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모든 개체별로 예측한 산자수와 실제 산자수가 다를 경우 이 임신 준단 후에 환경적인 원인으로 태낭이 흡수된지 판단할 수가 있어서 이 임신사의 환경에 대한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세 번째는 이 산자수 평가를 통해서 이 임신 말기 사료 증가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산자수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에 대해서는 사료 증량을 적게 하여 사료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태낭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. 화상 진단기를 스캔하는 위치인데 이 후보돈의 경우에는 이 안쪽에 서해부 쪽에 이 좁은 부위만 대부분 자궁에 태낭들이 착상하기 때문에 이 파란 부위를 스캔을 하셔야 되고요. 이 경산동 같은 경우는 이 자궁 앞쪽까지 쭉 자궁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화살표 방향대로 쭉 돌아가시면서 스캔을 하면 좀 더 태낭수를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. 태낭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느 임신 진단기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태낭수가 7개 이상이라고 측정된 개체에 대해서는 A라고 평가를 하고요. 예상 산자수는 14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. 태낭수가 5개에서 6개 정도로 평가되는 애들은 B 등급으로 표시하고 예상 산자수는 10에서 12도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. 태낭수가 4개 이하인 애들은 C급으로 평가를 하고 예상 산자수는 8도 이하로 할 수 있어서 이 오른쪽 동영상을 보시면 실제 농장에서 이 임신 진단기를 가지고 태낭수를 평가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평가 방법입니다. 농장 2개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. 농장 1개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년 동안 모든 1836두를 진행을 했고요. 측정 시기는 교배 후 4주 임신 진단 시기에 진행을 했습니다. 측정자는 아이디얼랜 농장 직원인데 이 아이디얼랜 직원이 저라서 일단 제가 진행을 했고요. 두 번째 농장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진행을 했고 109두를 진행을 했습니다. 똑같이 측정 시기는 교배 후 4주 후 임신 진단 시기에 진행을 했고요. 두 번째 농장에서는 임신 진단하는 담당 직원을 교육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수의사다 보니까 이 태낭수를 평가하는 게 수의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셔서 실제 어렵진 않거든요.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라 두 번째 농장에서는 실제 임신사 직원을 교육을 해서 2개 농장을 진행을 했습니다.
착상된 태낭수 평가를 통해서 주처별로 A로 평가된 모돈, B로 평가된 모돈, C로 평가된 모돈의 비율을 확인했고요. 또 두 번째는 등급에 따른 비율을 통해서 교배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했습니다. 또 세 번째는 등급에 따라 임신말기 사료량을 진행을 하였습니다. 첫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. 농장 1의 등급별 총산자수입니다. 모돈 1836두에 대한 등급별 총산자수를 보면 A등급은 13.1두, B등급은 11.1두, C등급은 7.2두로 예측한 평균 성적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이 실제 통계를 돌려보면 굉장히 유의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건 제가 직접 진행한 데이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농장에서 제가 교육시킨 담당 직원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입니다. 모돈 109두에 대한 등급별 총산자수는 A등급은 13.6두, B등급은 11.1두, C등급은 10.9두로 첫 번째 농자가 유사하게 통계적 유의성 있게 산자수는 등급별로 잘 구분돼서 나온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일단은 화상 임신 진단기를 통해서 태낭수를 측정하여 산자수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요. 수의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태낭수만 측정할 수 있다면 화상 임신 진단기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다음 강의에는 실제 농장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사례와 개선 사례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